국민의힘의 공천을 두고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현역 불패가 이어지고 있다. 무자부인데 무감동 공천이다. 동시에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자 한동훈 위원장이요. 억가라고 말했습니다. 억가, 억지로 깐다, 억지로 비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지난 선거에서 너무나 심하게 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그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현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들의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아남아 있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저희가 룰을 발표한 것은 현역들, 특히 중진급들의 대단히 불리한 룰입니다. 그러니까 반발도 많죠. 30% 가까이 깎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신인이라면 우리 본선에서 경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 공천이 다른 당에 비해서 유례 없이 비교적 조용하고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동이 없다라는 소위 억가를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이 조용한 공천은 우리의 공이 아니고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을 해주시는 우리의 중진들 그리고 승복해주시는 후보님들의 공입니다. 설 실장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무감동 무자금 공천 여기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억가, 억지로 까는 것 아니냐?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주제가 항상 우리가 총선 때마다 나와요. 누가 더 혁신을 하느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 뭐 그 혁신이라는 것이 보통은 정치권에 없었던 사람들을 보통 밖에서 외부에서 전문가 집단 중에서 데려오면 보통 이게 혁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 공천은 뭐 전반적으로 100점에 가까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80점 이상은 주고 싶은 게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후하게 주셨군요. 왜 그러냐면 물론 뭐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너무 현역들 우선하는 거 아니야? 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뭐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에 비해서 민주당 지금의 어떤 공천 잡음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난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시사 방송에서 이 공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을 깔 것이 없다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욕을 먹지 않아도 오히려 비판받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그 정치권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그래요. 이번 공천의 잡음이 끝나면 인물로만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앞설 것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국민들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봅니다. 투표의 결정권은. 특히나 투표는 양당의 강성 지지층 35%는 다 돼 있어요.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민주당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공천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현역 불패가 이어진다는 지적에 중진들에게 불리한 룰이다. 신인들이 못 이기면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추가 공천이 발표됐습니다. 친윤 성적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단수 추천이 됐고 경선 붙기로 했습니다. 박성민 의원 저희가 단독 보도했죠. 박민식 장관도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용인갑 좀 눈에 띄어요. 우선 공천을 받았는데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이 경기 용인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벨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굉장히 또 여권, 야권 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야권에서도 여기에 아마 거물급 인사가 오직 전략 공천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네. 그 상황에서 이원모 전 비서관을 여기에 우선 공천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일단 우선 이제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결국 이제 지금 험지를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쪽으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사실 정찬민 의원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의원직을 이제 상실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원모 전 비서관이 여기 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용인 지역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 벨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에 많은 어떤 지금 반도체 공장과 집적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도체 벨트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라든지 정부가 또 힘있게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통령과 가깝고 또 대통령의 어떤 이런 잘 아는 그런 인물을 공천했을 경우에 용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벨트가 좀 힘있게 추진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화성과 용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 먹거리가 몰려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대통령과 가장 어떤 밀접했던 어떤 측근이 만약 거기에 배치가 된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여기 사업이 좀 빨리 추진되겠구나, 힘있게 추진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원모 비서관의 어떤 공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개혁신당의 양향자 의원이 여기 네.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또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실세를 이제 뭐 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나가서 정말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누가 더 확실하게 해줄 것인지 그 경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발표된 정당 지지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보시죠. 저희가 비교를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이런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추세 정도는 저희가 좀 볼 수 있겠죠. 지금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43.5, 민주당 39.5입니다. 구자홍 네. 차장님,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라는 것은 흔들리고 있는 표심의 이제 하나의 단면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추세로만 보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에 비해서 조금 올랐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부분은 이 정당 지지하는 곳이 없다라는 없음 응답과 네. 무당층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응답하는 다수 국민들이 이제 지지하는 정당을 조금씩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자홍 차장님,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장성민 후보가 150석에서 160석 나 전망한다.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발끈하면서 아니 공개적으로 총선 예상 의석수를 과장되게 말하는 등 근거 없는 전망을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인이 오는데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가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 민심에 잘 부합하는 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흔들린 것이 최종적으로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이냐는 4월 10일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국민들은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또 이 정당 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아직 표를 줄 국민은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미 표를 받은 것처럼 만약에 정치인이 얘기를 한다면 그건 오만하고 자만한 태도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가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더 다가가는 이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위원장, 현역 불패 신인 횡사 공천이란 지적에 대해서 억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합리적 비판일 수 있는 건지 좀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긴 합니다.